안녕하십니까. 더팩트 강희롱 대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연예 뉴스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를 영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배우 김세론 사망과 또 이한이 60억 세금 추징, 굉장히 핫한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배우 김세론의 사망 소식일 텐데요. 김세론이 어제 수요일 날 발인식을 거쳐서 동료, 선후배, 배우들 그리고 모든 팬들을 작별하고 이제 영면에 들어갔는데, 지난 한 주 내내 연예가 안팎에 고인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세론은 지난 일요일 날 16일이었죠. 오후 4시경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원래 이날 당일날 친구가 김세론 배우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집에 방문해 봤더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119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근데 이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이 가택을 자적으로 이제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또 발견된 유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번지 혐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김세론 배우는 아무래도 한 살 때부터 활동을 했다고 그러지만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열연했던 이 작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원빈 배우도 사실 두문불출하고 작품 활동이 없으면 거의 밖에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로 유명한데, 15년 전에 김세론 배우와 정말 두 사람의 호흡은 대단했죠. 겨우 9살에 불과했지만 그 애처로운 그런 그 주차장에서 그 악당과 싸우는 그 과정,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세론 배우와 원빈의 그 연기 호흡, 정말 지금 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입니다. 아마 원빈도 배우 활동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각인돼 있을 거고, 그 배우가 그 당시에 같이 호흡했던 김세론이 사망했다. 그것도 불행하게. 그래서 조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소희라든가 김보라라든가 선후배 동료들이 또 조문을 했고, 배우 김옥빈은 SNS에 국화꽃을 게재하고 삼가 고인을 빈다. 서예지, 유아라, 김수겸, 가수 미교, 걸그룹 피에스타 출신 엘 등이 또 SNS상에서 추모를 하면서 고인의 영면을 빌었습니다. 외신들도 사망 소식 보도에 굉장히 발빠르게 뉴스를 전했는데, 아무래도 김세론 배우가 해외에서 또 좀 알려진 칸에서 진출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영국 BBC가 한국 여배우 김세론이 24살 나이로 사망했다. 아역 배우로 한국에서 총망받는 여배우였다.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고요. 미국 연예 매체죠. 데드라인도 김세론이 영화 도이아를 통해서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받았다는 소식, 아저씨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한 배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버라이어티라든지 대만이나 중국 언론들도 김세론이 고작 9살 나이에 연기 시작해서 아저씨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펼쳤고, 한참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떠오르는 스타로 인정을 받는 김세론 배우의 사망 소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세론은 2000년 7월생입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7월이 생일이라고 했죠. 이제 20살인데 2001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01년이면 만 1살도 되지 않은 영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잡지 표지 모델로 데뷔한 게 연예계 데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갓난 아기부터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때도 9살입니다. 그 해에 영화 아저씨 출연하기 전에 영화 여행자를 통해서
최연소 칸 영화 진출했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존재감을 알린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역 배우이지만 영화 도이아, 맨홀, 눈길, 동네 사람들 뭐 이런 작품 그리고 마녀보감이라든가 우수무당 가두심 이런 드라마에도 출연했고요. 아역 배우에서 하이틴 스타 다시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러 작품의 주역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잘 자란 아역 배우의 대표 주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세론에게 먹구름이 닥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2022년이죠. 3년 전 5월에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에 미조치 혐의 때문에 경찰에 사고 적발이 됐죠. 그래서 당시 체열 검사 결과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0.2%면 뭐 거의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많은 과하게 술을 마셨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죠. 워낙 내용 자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또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런 사고이다 보니까 배우로 활동하는 유명인일수록 더 바라보는 시선이 더 비판적이고 또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배우에서 활동을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배우도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시에 그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 전하고 했지만 역시 지금 SNS 시대가 돼서 많은 네티즌들이 물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가 부정적 이미지로 채색을 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주홍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론 같은 경우는 뭐 진작에 본명을 주민등록상에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또 카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카페도 열어볼까 이런 준비도 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힘든 상황을 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연예계는 대중 인기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위상도 극과 극으로 치달아서 인기가 많았던 배우일수록 연예인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많이 받는 연예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나락에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악성 비난 댓글도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네티즌들이 쌍방소통, 뭐 웬만한 연예인들은 전부 SNS상의 인스타 같은 그런 개인 소통의 플랫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팔로워들이 붙어 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뭐 다 이렇게 칭찬하는 팔로워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비난 댓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됐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응징하는 댓글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견디기가. 과거에도 뭐 배우 이윤주라든가 뭐 이윤희, 정다빈, 또 최진실 수도 있고요. 또 뭐 한 5, 6년 전에는 설리, 구하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배우 송재림도 세상을 떠났고 다 극단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입니다. 이 배우들은 대체로 악플이 특정 개인의 특정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언론진흥재단 내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극단 선택의 악플 영향 여부를 알아보는 건데요. 응답자의 절대 다수예요. 98%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에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기사를 썼을 때 특정 악플러들이겠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 그러면 악플을 답니다. 이유 없이 욕을
퍼붓고 뭐 이제 이런 경우를 저도 뭐 많이 경험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연예 뉴스에 댓글 기능이 차단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뭐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악성 댓글이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고통을 주다가 우울증으로 번져서 그것도 극복을 못하면 이 불행한 일로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김세론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에 부단히 노력했고 그렇지만 싸늘한 비난과 외면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저지른 잘못에 비하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따돌림을 하고 가혹한 냉대를 보낸 게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에 보니까 이번 일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좀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심정입니다. 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였고 김설원 배우 사망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로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또 배우 이한이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한이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미스 유니버스에도 출전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이한이가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뉴스로 와닿았고 또 그 내막이 궁금해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뭐 남자 연예인들이 군 기피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경우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촉각을 세우기 마련인데 이 세금 이 용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섬뜩하죠. 세금을 탈세했다 이런 건데 내막을 보니까 탈루는 아니고요. 탈루가 탈세죠.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이제 탈루인데 의도적은 아니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상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고액 수익자들이 세무 대리인을 이제 고용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걸 자발적 신고 양식에 맞춰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비용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금액이 수익이 많고 신고해야 될 금액이 많을 때는 물론 비용 처리 부분도 많겠죠. 또 연예인을 활동하다 보면 하다보면서 차량 운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세무 대리인이 잘못 처리를 해서 빠뜨린다든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용 처리 등이 규정돼서 합법적으로 처리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세무조사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다. 그래서 일단 수석사를 통해서 해명을 한 게 아티스트, 연예인이죠. 연예인 비정기 통합. 이제 정기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이때 세무 당국이 바라보는 기준과 세무 대리인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처리한 그 관점의 차이, 뭐 뭉뚱그려서 관점 차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누락이 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얼마나 누락이 됐길래 그런 금액이 됐느냐 이런 거는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희 씨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한희 씨 굉장히 지금 핫한 배우고 굉장히 잘 나가죠. 잘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한희가 왜 정기 세무조사 외에 비정기 기획성 세무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배경도 아마 궁금할 텐데요. 이한희가 개인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용산구 한남동에 100평가량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합니다. 이 6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실거래가는 100억 정도 나간다 그러죠. 그동안에 수속사가 이렇게 바뀌고 개인 수속사 여러 가지 바뀌면서
이런 부동산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쨌든 국세청 세무당국이 볼 때는 명쾌하지 않다고 뭔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정기 기획 수사를 했겠죠. 기획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세금에 대한 탄루 정황을 포착했을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조사가 있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네, 오늘 뭐 핫한 뉴스 두 가지를 제가 이번 주에 다뤄봤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회에서 조금 어수선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